예, 김용옥 그 선생이 고비고비마다 또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는 문 같은 대통령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예, 참. 예. 그 도올 선생이, 예, 도올 전 교수죠. 예,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아주 이재명을 확실하게 밀어줬습니다. 확실하게 밀어주고, 이 하늘이 내린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시간에,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지, 그래, 하늘이 내린 이 후보다라는 말이 가당치나 하냐라는 말로, 제가 이 언론인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까지를 했는데, 예, 관련 기사로 조금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을 한번 쭉 보시죠. 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후보가 패배한 원인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탓, 예, 탓도 참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빌어야 한다. 진보는 때를 놓쳤다라는 내용을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너무도 거대한 상실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섰다. 그러니까 멘붕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대한 상실.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거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거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도올 선생 주위에는 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봉년님, 도올 김용욱도 인간도 아니지 쓰면 뱉는 인간입니다라고 바로 받아치셨군요. 예, 송봉년님도 아주 이 대단히 민첩합니다. 네. 다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대선 패배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진보를 자초하는 모든 사람은 반성을 해야 된다.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다. 문재인이라면서 문재인 이제 탓을 한 거죠. 내가 이런 말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씹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문재인의 문파 정치가 진보 세력을 망쳤는데 지금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 문재인처럼 통치 기간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한마디도 못한 정권은 없었다. 보이지 않는 문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당내 건강한 토론 문화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런 그 패배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었다라고 하면서, 예. 근데 왜 이재명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재명한테도 이재명 후보한테도 이렇게 미래를 제기하기 위해서 팁을 좀 줘야 되는데, 예, 이재명을 아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야 그래야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재명한테도 그런 팁을 줘야 되는데 오로지 문재인 정부, 문재인 탓으로 이 끝을 맺었군요. 네. 아무튼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이른바 이재명을 저렇게 아주 거의 저 정도면 맹목적인 거 아닌가요? 네, 이재명의 저렇게 강력한 지지자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 역사의 또 정치의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치계에서 나름대로 또 주목할 만한 게 더불어민주당, 이제 곧 야당으로 떨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죠.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박홍근 서울 중랑구가 이 지역구인데요. 예, 서울 중랑구는 대대손손이 다 이쪽 그 민주당 계열에서 다 당선이 된 그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국힘 쪽에서는 당선을 엄두도 못 낼 그런 지역구가 바로 이제 저 박홍근 의원이 지금 지역구에 있는 중랑인데요. 자, 이 박홍근의 그 원내대표 당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대선 기간에 이 박홍근 의원이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 그러니까 친 이재명을 친명이라고 하죠. 친명의 핵심 이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바로 박홍근이 원내대표로 당선됐다는 것은 당에서 이재명에 한 번 더 힘을 실어 주자라고 하는
예, 그런 판정이 났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도저히 안 돼. 이재명은 이제 물러나야 돼. 라고 했으면은 그런 기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라고 하면은 박홍근 씨를 뽑지를 않았겠죠. 그렇지만 원내대표 이 상대방 라이벌은 박광훈이었습니다. 그렇죠? MBC 기자 출신 박광훈은 이른바 이낙연계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박홍근, 박광훈 이 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당내에서는 어느 쪽을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슬아슬하게 친 이재명의 핵심 인사인 박홍근 의원을 원내대표로 택했다는 게 바로 이재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렇게 당의 중심 인물로 끌어오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통했다는 얘기인데 예, 어찌 보면은 이건 당연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이재명, 예, 이낙연은 이제 탈락을 했으니까요. 이재명 쪽에서 당을 완전히 거의 장악을 한 것이죠. 예. 이 중간에 있던 의원들도 다 이재명 쪽으로, 예, 그만큼 그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당대표 송영길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상황이니까 대선 기간 3, 4개월을 거치면서 이미 이재명계가 당을 다 접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선 직후에 일어났던 원내대표 쪽은 네, 이재명 쪽에서 이 출마한 사람이 원내대표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내대표에 이재명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박홍근. 예, 그렇다고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이제 재기를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선 다음 날 바로 11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차기 5년 뒤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못 나온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네. 네. 5년 뒤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또다시 이재명의 후보가 나올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를 제가 댔죠. 예. 그렇게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화려하게 부활을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계가 이미 당을 접수를 한 상황이다라는 그건 엄연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바탕으로 박홍근이라는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바로 원내대표에 어렵지 않게 오를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지는 뭐 못할 상황이지만 이미 씨를 뿌려놓은 당내에서 요소요소에 다 박아놓은 이른바 이재명 친명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을 이제 이끌어가는 모양새가 된 것이죠. 예. 일정 부분 뭐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지금은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 있는 것이죠. 정식 명칭은 상임 고문으로만 있습니다만은 뭐 이재명이 빨리 당으로 돌아와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바로 이런 박홍근이라든가 이재명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당에서 자꾸 거론이 될 겁니다. 적절한 시점에 당대표로 복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당대표라든가 지금 뭐 서울시장에 오세훈 대항마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재명은 어차피 경기도지사는 한 번 했으니까 예, 그걸 바탕으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바로 유턴을 한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뭐 이재명 스스로도 원하지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서울시에 오세훈하고 붙어가지고 또 낙마를 하면은 이제 그 자리가 끝입니다. 거기에서 5년을 기억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에 이재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호사가들의 얘기인 것이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5년 뒤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정치적으로 재기를 할까? 예, 저는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자기 사람으로 완전히 당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입김이 당분간 지속이 될 수는 있다라고 여러분께 그렇게 예, 평론을 해드리고 또 예측까지 해드렸습니다.